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200년 동안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복원된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수원화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구 중심의 편견으로 가득한 심사위원들과 까다로운 규정의 벽, 그리고 복원 건축물은 절대 안 된다는 200년 전통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게 불리했죠. 게다가 한국 전쟁 트라우마를 가진 영국계 미국인 심사위원이 이 모든 걸 판단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 건축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 챈들러입니다.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영국계 미국인이셨는데 전쟁 중에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시고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신 후에도 한국 문화와 건축에 대한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셨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 서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들을 보며 자란 저에게는 한국이 그저 먼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살 때 일어난 그 끔찍한 화재로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으신 한국 관련 자료들이 모두 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우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화재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를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임무가 주어진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임무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특히 복원된 건축물의 경우 원형 보존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 복원 건축물은 등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이번 심사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수원화성이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가 복원된 건축물이니까요. 유네스코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등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한국 사람들이 200년 전부터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 기록을 남겨두었는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에 마침내 발을 딛게 되었다는 감회와 함께 과연 이 나라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이 나라가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해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화성의 성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멀리서 보는 성벽은 분명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과연 이것이 200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내일 만날 한국 측 담당자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함께 온 존 해리슨이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할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특히 해리슨은 유네스코 서기관 중에서도 규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원시청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시 문화재과 팀장인 김민수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존 해리스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김민수 팀장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국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때로는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했죠. 해리슨이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원된 건축물은 세계유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했어요. 원형이 훼손된 상태에서 복원한 건축물은 아무리 정교하게 복원했다고 해도 진정성을 잃었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김민수 팀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역시 유네스코의 기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슨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들이었거든요. 복원 건축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수 팀장에게 좀 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복원 과정에서 참고한 원본 자료나 고증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김민수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희를 수원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화성성역 의궤라는 놀라운 기록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료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옛날 공사 기록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던 저에게는 200년 전 조선의 기록이 현대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정확하고 체계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회의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해리슨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이번 심사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문화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왠지 모르게 한국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김민수 팀장은 저희를 수원박물관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화성성역 의궤의 원본과 복사본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은 하얀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의궤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년 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화성을 건설할 때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옛날 공사일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존 해리슨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고작 200년 전 기록으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거냐며 비아냥거렸죠. 서구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복원된 건축물을 위해 이런 자료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참을성 있게 의궤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건축 재료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각 공정마다 몇 명의 인부가 투입되었는지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중기라는 조선시대 크레인의 설계도와 작동 원리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단순한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자세한 기록이라고 해도 현대의 정밀한 측량 기술이나 과학적 분석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자료실 한쪽 구석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담배를 피우나 했는데 곧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급히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12살 때 우리 집에 난 화재,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한국 관련 자료들이 모두 불타버리던 그날 밤이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타오르는 불길, 연기 냄새,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리는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현실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여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밖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며 조금씩 진정되어 갈 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박서영이라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건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무뚝뚝한 첫인상과 달리 따뜻한 손길로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라고 말해주면서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었죠. 박서영은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을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어린 시절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다는 것,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화재로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서영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데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아마도 제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따뜻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박서영은 자신이 수원화성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축사라고 했어요. 김민수 팀장과 함께 일했는데 팀장님이 너무 완벽주의적이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재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자료실의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어요. 전선 합선으로 인한 작은 화재였고 소중한 의계 원본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박서영이 계속 옆에 있어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면서 박서영은 내일 시간이 되면 실제 수원화성 복원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궤를 바탕으로 어떻게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관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동시에 뭔가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거든요.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업무적인 심사만 끝내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특히 화성성 역의궤라는 기록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서영이 말한 복원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은 회의적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겼죠. 3장. 다음 날 아침 박서영과 함께 수원화성 복원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팀장도 함께 했는데 어제 자료실에서 존 해리슨의 냉소적인 반응을 본 후 더욱 의기소침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 온 것 같았거든요. 먼저 우리는 팔달문 복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복원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박물관에서 본 의궤의 그림들이 실제로 눈앞에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서영이 저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의궤에 기록된 대로 배치되었다고 했어요. 돌의 크기, 모양, 심지어 어떤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인지까지 모든 것이 200년 전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축사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의궤를 펼쳐서 현재 복원된 모습과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국 전통 건축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했어요. 정 교수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화성성역 의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어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정 교수가 직접 나선 것 같았어요. 정 교수는 저를 성곽 아래 그늘진 곳으로 안내한 후 가져온 의궤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사 기록이 아니라 현대의 공정관리 시스템보다도 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0년 전에 어떻게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단 말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 교수가 의궤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공정별로 투입된 인력의 수, 재료의 양, 작업시간,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날에는 비가 와서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 대신 다른 작업을 했다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석재의 치수와 무게, 운반 방법, 설치 순서까지 모든 것이 그림과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역학적 계산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보여준 페이지에는 거중기의 설계도와 함께 무게 중심, 힘의 분산, 안전 계수까지 계산된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건축사학을 전공했지만 이 정도로 정밀한 공학적 계산이 200년 전에 가능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박서영이 옆에서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의궤의 기록대로 거중기를 재현해 보았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었다고 했어요. 200년 전의 설계도만으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크레인보다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했죠.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계속해서 의궤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었어요. 재료의 수급 계획, 인력 배치, 품질 관리, 안전 관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각 공정마다 검사 기준과 합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불합격 시 재작업 절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현대의 국제 품질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재료의 출처 기록이었습니다. 의궤에는 각 석재가 어느 채석장에서 왔는지, 어떤 나무가 어느 산에서 벌목되었는지, 심지어 벽돌을 굽는 데 사용된 흙이 어느 지역의 것인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 교수가 말하길 현대의 복원 작업에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원래와 똑같은 재료를 구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채석장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고 같은 종류의 석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과학적 증명이었다는 것을요. 화성성역 의궤는 현대의 어떤 건축 기록보다도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복원은 추정이나 상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현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려하는 진정성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박서영이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복원 작업에 직접 참여해보니 조선시대 사람들의 과학적 사고와 체계적인 기록 정신에 감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궤에 기록된 치수와 현대 측량 결과를 비교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고 했죠.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궤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건축 철학과 미학적 원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 자리에 이 건물을 세웠는지, 왜 이런 형태로 설계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재현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까지 완전히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수원화성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원 건축물이 아니라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과학적 정신과 기술력을 정확히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성 역의계는 세계 건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기록이었죠. 박서영과 함께 성곽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존 해리슨이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여전히 반대할 수 있을까 하고요. 내일 그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본 것들을 정리하며 존 해리슨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성 역의계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과학적 증명서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해리슨은 워낙 보수적이고 규정 중심적인 사람이라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해리슨을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자료실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측의 자료 보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에 실제 복원 과정을 보여주는 시간을 포함시켰습니다. 수원시청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김민수 팀장은 어제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 교수가 함께 참석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박서영도 복원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은 의궤의 각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재료 분석 결과였습니다. 의궤에 기록된 석재의 성분과 현재 복원에 사용된 석재의 성분을 비교 분석한 데이터였어요. 놀랍게도 200년 전 기록과 현대 과학 장비로 분석한 결과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석재의 강도, 내구성, 풍화 저항성까지 모든 수치가 의궤의 기록과 부합했죠. 해리슨은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교수가 이어서 구조역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의궤에 기록된 건축 구조를 현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결과 모든 계산이 정확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지진 하중, 풍하중, 적설 하중에 대한 안전 계수까지 현대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는 200년 전 조선의 건축 기술자들이 현대 공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박서영은 실제 복원 과정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실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의궤의 기록대로 거중기를 재현했을 때 설계도상의 모든 부품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했어요. 심지어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 없이도 완벽하게 조립되어 작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벽의 배수 시스템, 방어 시설의 배치, 물루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의궤의 기록 그대로 재현되었고 실제 기능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했죠. 해리슨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런 정밀한 기록이 정말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냐는 것이었어요. 혹시 현대에 와서 추가로 기록된 부분은 없느냐고 의심하더군요. 김민수 팀장은 이미 이런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의궤의 진위 검증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종이의 연대 측정, 먹의 성분 분석, 인쇄 기법 검증까지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의궤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정 교수가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화성성 역의궤는 정조대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공식 기록이라고 했어요. 당시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며 왕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궤와 동일한 기록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조선시대 건축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기록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과학적 증명이었다는 것을요. 화성성 역의궤를 바탕으로 한 수원화성 복원은 추정이나 상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현이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진정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이었죠. 박서영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안다고 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한국 문화재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해리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에서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의궤의 정밀함과 과학적 정확성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 자신의 선입견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듯했죠. 김민수 팀장은 마지막으로 의궤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건축물의 물리적 재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 철학과 문화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런 구조로 설계했는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했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완전한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해리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자료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원 건축물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본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록이 있다고 해도 원본이 훼손된 상태에서 복원한 건축물은 등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죠. 저는 해리슨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복원 건축물에 대한 등재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성성역 의궤가 보여주는 과학적 정확성과 체계성은 기존의 복원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어요. 오후에 실제 복원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수원화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원 건축물이 아니라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과학적 정신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의 핵심에는 화성성역 의궤라는 완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된 날이었어요. 파리 본부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과 전 세계 각국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화성성역 의궤의 과학적 가치와 수원화성 복원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원시청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팀장과 박서영, 정 교수가 이미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발표가 수원화성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서영은 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힘내라고 말해주었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스크린에 파리 본부의 엄숙한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화면에 보였어요. 존 해리슨이 먼저 상황을 간단히 보고한 후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화성성역 의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라 200년 전 조선이 남긴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어요. 현대의 빅데이터 개념을 200년 전에 이미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의궤의 정밀도였습니다. 200년 전 조선의 측량 기술이 현대 GPS 측량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팔달문의 위치, 성벽의 높이, 각 구조물의 치수까지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일치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위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으로 보여준 것은 재료 과학 분야였습니다. 의궤에는 각 석재의 성분, 강도, 내구성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현대 과학 장비로 분석한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석재의 풍화 과정까지 예측해서 적절한 보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재료 공학 수준을 200년 전에 이미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구조역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궤에 기록된 건축 구조를 현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결과 지진 하중, 풍하중, 적설 하중에 대한 안전 계수가 현대 건축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했어요. 특히 거중기의 설계는 현대의 크레인 원리와 동일했으며 일부 구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의궤에는 각 공정별 검사 기준, 불량품 처리 방법, 재작업 절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는 현대의 국제 품질 관리 표준인 ISO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현대적 품질 관리 개념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데이터 백업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의궤를 여러 부 제작해서 각기 다른 곳에 보관했는데 이는 현대의 데이터 백업 개념과 동일했어요. 만약 하나의 기록이 손실되어도 다른 곳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일부 기록이 손실되었지만 백업된 다른 기록들을 통해 완전한 복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원화성의 복원은 추정이나 상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200년 전의 완벽한 과학적 기록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기존의 복원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복원이며 오히려 원본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과학기술로 검증된 조선시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위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200년 전 기록만으로 이런 정밀한 복원이 가능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궤의 원본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당시 기록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독일 위원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도움 없이 정말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거중기 재현 사례를 들며 의궤의 설계도만으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 없이도 모든 부품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했죠. 이탈리아 위원은 문화적 측면에서 질문했습니다. 복원된 건축물이 원본의 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궤에 기록된 건축 철학과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며 물리적 복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까지 완전히 재현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존 해리슨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여전히 복원 건축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화성성역 의궤의 과학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유네스코의 기본 방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과학적 기록에 기반한 복원이라면 기존의 복원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화성성역 의궤의 정밀도와 과학성은 세계 건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뭔가 중요한 전환점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위원들의 인식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김민수 팀장과 박서영, 정 교수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의 반응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발표만으로는 200년 동안 지켜온 유네스코의 엄격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명성과 경력을 걸고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강력히 추천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등재가 거부된다면 저는 유네스코 심사위원으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고 학계에서의 위치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밤늦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문화재를 그토록 아끼셨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보존 의지, 그리고 과학적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할아버지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화성성역 의궤가 단순한 건축 기록을 넘어선 인류 문명의 보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현대 과학 기술 수준에 도달한 기록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유산이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수원화성의 복원은 일반적인 복원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 재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네스코의 기존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복원 건축물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완벽한 복원이라면 오히려 원본보다 더 정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팀장과 박서영을 만나서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처음에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며 걱정했어요. 제가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답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서영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런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이자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정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 전통 건축의 세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특히 화성성역 의궤와 비슷한 수준의 기록을 가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정말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린 시절 화재로 잃어버린 한국 관련 자료들, 그리고 이번 심사를 통해 느낀 한국 문화의 깊이와 과학적 우수성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이는 단순한 학술적 평가를 넘어서 개인적인 확신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존 해리슨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입장을 취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다고 답했어요. 흥미롭게도 해리슨도 점차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했지만 며칠 동안 의궤를 자세히 검토하고 복원 현장을 둘러본 후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화성성역 의궤의 과학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박서영과 함께 수원화성을 다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해질 무렵의 성곽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200년 전 정조대왕이 아버지를 위해 지은 이 성곽이 현대에 와서 과학적 기록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서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차가운 서구 관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준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박서영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보고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화성성 역의계 과학적 기록에 기반한 완벽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부제로는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당위성과 복원 건축물 평가 기준의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믿는 바를 정직하게 표현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적이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한 것 같았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었고, 박서영이라는 특별한 사람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제 보고서가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과 박서영, 정 교수 모두 긴장한 상태였지만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존 해리슨도 예전과는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제 보고서의 파급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한다는 통보였어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아니라 핵심 위원들과 전문가들만 참석하는 특별회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화상회의 당일 아침 수원시청 대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팀장뿐만 아니라 수원시장과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박서영이 제 옆에 앉아서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위원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데이빗 챈들러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특히 화성성 역의계의 과학적 가치와 정확성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원 건축물에 대한 기존 방침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죠. 프랑스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200년 전 기록만으로 이런 정밀한 복원이 가능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답변했습니다. 의궤의 진위 검증, 재료 분석, 구조 해석까지 모든 과정을 현대 과학기술로 검증했다고 설명했어요. 독일 위원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수준의 건축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건축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화성성역 의궤만큼 정밀하고 체계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는 정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 해리슨이 발언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가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며칠 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해리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화성성 역의궤는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학적 기록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완벽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이라면 기존의 복원 건축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원본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해리슨이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탈리아 위원이 해리슨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복원 건축물에 대한 기존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해리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완벽한 복원이라면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화성성 역의계 같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추정이나 상상에 의존한 일반적인 복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일본 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많은 복원 건축물들이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화성성 역의계 수준의 과학적 기록을 가진 복원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어요. 따라서 무분별한 등재 신청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위원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복원된 건축물이 원본의 문화적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김민수 팀장이 답변했습니다. 의궤에는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건축 철학과 문화적 의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물리적 복원과 정신적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근본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위원장이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진실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원형 보존만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정확한 재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화성성 역의계의 과학적 가치와 수원화성 복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프랑스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화성성 역의계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이는 매우 적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단 파견은 등재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이루어지거든요. 위원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에 유네스코 전문가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서 화성성 역의계를 직접 검토하고 수원화성 복원 현장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었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거든요. 김민수 팀장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박서영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 교수도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존 해리슨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 용기 있는 결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수원화성의 등재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박서영과 함께 수원화성을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박서영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박서영과 한국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 조사단의 방문이 수원화성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었어요. 유네스코 전문가 조사단이 한국에 도착한 날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5명의 전문가들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마치 운명의 심판관들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최종 평가가 수원화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거든요.
조사단장은 프랑스의 저명한 건축사학자 마르셀 뒤부아 박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의 구조공학 전문가,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 일본의 동아시아 건축사 전문가,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보건 기술 전문가가 함께 왔어요. 모두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수원박물관에서 화성성역의궤 원본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의궤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의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뒤부아 박사는 의궤의 정밀한 그림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독일 전문가가 거중기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계공학 도면은 18세기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무게 중심 계산과 힘의 분산 원리가 정확히 적용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공학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었거든요. 이탈리아 전문가는 재료 기록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석재의 성분과 특성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석재의 채취 위치, 가공 방법, 운반 과정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는 동아시아 건축사 관점에서 의궤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고건축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록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특히 공정관리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현대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디지털 보건 기술 관점에서 의궤를 검토했습니다. 현대의 3차원 모델링 기술로 의궤의 설계도를 재현해 봤는데 모든 치수와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는 200년 전 기록의 정확성을 현대 기술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은 실제 수원화성 복원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팔달문과 화서문, 그리고 성곽 구간을 차례로 검토했는데 의궤의 기록과 실제 복원 결과가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요. 특히 석재 하나하나의 치수와 배치가 의궤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뒤부아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고성들도 부분적으로 복원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원화성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완벽해서 오히려 원본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죠. 세 번째 일정은 거중기 재현 시연이었습니다. 의궤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현한 거중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독일 전문가가 직접 조작해 보더니 현대의 크레인 원리와 동일하면서도 일부 구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기술자들의 뛰어난 공학적 사고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전문가들은 종합평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와 존 해리슨 그리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뒤부아 박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화성성 역의궤는 세계 건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기록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은 일반적인 복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구조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궤의 계산과 설계가 현대 기준에도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했어요. 특히 내진 설계와 안전 계수 계산이 현대 공학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는 문화재 보존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원 건축물은 원형과의 괴리 때문에 등재가 어렵지만 수원화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 완벽해서 원형의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동아시아 건축사 연구자로서 이런 수준의 기록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고건축 기록과 비교해도 화성성 역의궤는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기술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 디지털 복원 기술로 검증한 결과 의궤의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했어요. 이는 200년 전 조선의 기록 기술이 현대 과학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부와 박사가 종합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천한다고 했어요. 화성성 역의궤라는 완벽한 과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박서영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 교수도 오랜 꿈이 이루어진다며 기뻐했습니다. 존 해리슨도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죠. 1년 후 수원화성은 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복원 건축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등재 사례가 되었어요. 특히 과학적 기록에 기반한 복원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전통건축연구소를 설립해서 화성성역 의궤를 비롯한 한국의 건축 기록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박서영과도 결혼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죠. 화성성역 의궤는 이제 전 세계 건축학도들의 필수 교재가 되었습니다. 수원화성도 과학적 복원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과학적 정신과 기록 문화가 현대에 와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수 팀장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버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존 해리슨도 동양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 이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원화성을 걸을 때면 생각합니다. 200년 전 정조대왕이 아버지를 위해 지은 이 성이 현대에 와서 과학적 기록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화성성역 의궤라는 완벽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